WRNG 이번 시간에는 스팀 교육의 이해와 영유아 스팀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교과 간의 통합적인 교육 방식인 스팀 교육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핵심 역량, 음악 활동, 미술 활동, 과학 활동 중심의 스팀 교육의 실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창의 융합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팀 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스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 쪽에서도 스팀 교육을 적용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 생각해보기 부분 먼저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실까요? 인공지능,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또 이런 입체적인 것들을 프린팅 해내는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무인 자동차나 드론 같은 거, 또는 나노기술, 유전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 보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랑 거리가 되게 멀기 때문에, 그렇죠? 유아교육이나 보육을 하는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첨단 기술들을 우리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세계적인 어떤 화두가 세계적인 어떤 큰 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존의 1, 2, 3차가 지나고 뭔가가 더 획기적으로 변혁이 시작이 되는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시대이고 이것이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증기기관차 기반으로 해서 기계혁명이 이루어졌고 2차 때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어떤 생산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3차 때는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가 달라졌을까? 그 중에서도 지능 정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실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가 됐다고도 하고 앞으로 온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래가 되면서 교육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교육적 담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창의융합적인 기술이 발달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인재로 양성시키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아주 적합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들이 잘 지도가 된다면 아이들이 창의융합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떤 바람이 일어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강조해왔던 학력 파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정말 스카이나 정말 대단한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또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가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대용량으로 많이 인식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시절이라면 앞으로는
이미 되어 있는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 정보들을 잘 찾아서 조합하고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생태계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그저 아이들을 꼭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는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로봇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로봇이 우리를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대체하게 되는 게 바로 로봇의 지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로봇들이 또는 첨단 기술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활용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양성되어야 되는 그런 인재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동그라미 그림에서도 보듯이 창의적 인재는 3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창의적인 인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의사소통하는 기술이나 협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창의적 인재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존에 많이 알고 있어서 시험 잘 보는 인재가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활용 가능한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그쪽으로 이끄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전에는 정형화된 어떤 일,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 가르치고 돌봐주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기본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비정형화된 일들,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놀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앞 강의에서요. 그때 보면 놀이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현적으로 나타났을 때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지원해주고 더 확장시켜주는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형식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비정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틀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로 배울 수 없는 역량들 있잖아요.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창의 인성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앞으로 배움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부라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학교 다닐 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나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배움 지속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해답이 바로 스팀 교육입니다. 스팀이라고 하면 우리 왜 증기에서 열나는 그 뚜껑 열리는 그 스팀이 아니라요. 약자인데요. 사이언스의 S, 테크놀로지의 T,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E, 아트의 A, 그리고 매스매틱스의 M, 이렇게 합친 통합적인 교육이 바로 스팀 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과 수학 교과 간의 통합적인 교육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S가 강조됩니다. S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과학, 기술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면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저희가 스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팀 교육, 지금 초등학교 이상에서는 이미 학교 과정, 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도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통합적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통합적인 부분이 공통점이고요. 구체적 상황이나 어떤 놀이 경험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연계된다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교육과 영유아 교육은 구성주의 철학에 의해서 교과가 운영이 되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습자, 유아 주도의 또는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우리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교육이 바로 스팀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TEAM이라는 5가지 어떻게 보면 학문인데요. 이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의 교과 혹은 요소가 융합되어야 그걸 스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융합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꼭 반드시 융합을 위한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얘를 도구처럼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가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교과 요소라도 중심 교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과학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단계적으로 주어야 하는지 하는 학습 준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유아가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상황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아 스스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성공의 경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감성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어서 감성 체험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상황을 알고 창의적 설계하고 감성적 체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 동기가 부여되어서 좀 더 참다운 배움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의적 설계 과정, 두 번째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만 보면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일단 색깔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활동은 지식 산출이 되기도 합니다. 뭘 하다 보면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요. 어떤 활동은 제품이 산출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활동은 작품도 산출하게 됩니다. 예술적인 부분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산출 과정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인식했을 때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방안을 실행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은 이거다라고 지식이 산출되고 그 지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식 산출 과정입니다. 제품 산출 과정을 보시면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뭐가 없네,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정의하게 되면서 그것에 필요한 제품을 설계하게 되고 제품을 만들어낸 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술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하면 작품 산출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술적인 발상,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안한 다음에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중첩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야 그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하위 과정 요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스팀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도표도 보여지고 절차도 보여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상황 제시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법한 과학기술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게 됩니다. 뒤에 사례에서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보실 텐데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심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 나누기, 동요, 실물 탐색,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서 전개가 되게 되면서 이게 필요한 상황은 이거구나 하고 상황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전에 인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면 혹은 입체적인 설계도를 일단 그리게 되고요. 그거 흥미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강의에서 나오게 될 텐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드는 공간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 안에서 설계 아이디어가 실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설계도를 구현하고 제작하는 것 이게 아까의 어떤 제품 산출 이걸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STEAM이라는 요소가 융합적으로 경험되게 되고 이것이 발생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실험, 피드백과 결과 공유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잘 만들어내졌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식이나 제품이나 예술적인 게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감성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전시 또는 발표, 공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들은 성공 경험을 느끼겠죠. 이걸 통해서 제기되는 앞으로 다가올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죠.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도입 전개 마무리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육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STEAM이라는 건 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란 뭘까? 자연세계의 특성,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서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어떤 수단과 방법, 시스템과 과정 이런 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과학기술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뭔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이 기술이겠죠. 그리고 공학은 과학적 원리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유리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이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은 미적 가치를 지닌 객관적 대상을 창의적으로 창작하여서 표현하는 학문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언어도, 예술도, 체육도, 교양, 사회과목, 미술까지 다 포함합니다. 수학은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여서 수를 재거나, 그저 물건의 무슨 양을 재거나, 그저 무게를 재거나, 도형과 구조를 보거나, 변화 이것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융합할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과 또는 기술과, 과학과 예술과, 또 과학과 수학과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요소로 작용하면 좋을지 하는 아이디어는 일단 선생님들이 내셔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통합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융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팀 교육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아들한테 필요한 매체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연물. 스팀 교육을 하는 곳에 가보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산출해내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나뭇잎 등등등 자연물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생활 주기 그리고 지구의 물질을 탐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구와 생명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재류 같은 경우는 균형과 속도, 움직임 이렇게 공학적 개념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유리, 구슬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수색이나 분류하기 같은 수학적 개념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치로만 이걸 활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된 가치가 이렇다는 거고요. 자연물을 활용해서 예술적인 걸 할 수도 있고, 그죠? 유리구슬, 세라믹을 활용해서 나머지 공학적인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용기나 병 이런 것들은 액체를 붓고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수학적인 인지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측정이나 무게나 보존 개념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토류 같은 경우에 점토나 쉽게 모양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거나 자연물을 찍는 이런 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팀 교육의 세부 요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또 구별해 보면 좋을 텐데요. 자, 일단 스팀 교육이 아닌 교육은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스팀 교육은 이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유아가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걸 요구하는 건 스팀이 아니고요.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겠고요. 또 유아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지 않고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스팀 교육입니다. 그다음 교사 1인이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협력하고 준비하여서 실행하는 교육을 스팀 교육이라고 하고요.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안내하는, 교사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중심의 교육으로 펼쳐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스팀에 대한 이론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사례를 보셔야 이 이론이 좀 적용이 되실 것 같아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스팀 교육의 실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핵심 역량 중심의 유아 스팀 교육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배려 행동,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스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의 목적은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융합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하는 목표와 타인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면서 배려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목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교육 내용으로는 핵심 역량인 창의성, 배려적인 행동,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야 하고요. 그 안에 융합 인재교육의 요소인 스팀을 넣어야 되겠죠. 과학에서 환경의 변화라든지 물체의 속성, 물체와 물질, 생물의 특성, 생물의 환경.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자연 안에서 뭔가 물체가 어떤 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존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제작 방법, 공학에서는 설계 과정의 적용이라든지 문제 해결, 공학 설계 이런 게 들어가고요. 예술에서는 음악, 미술, 움직임의 요소와 탐색, 감상, 표현, 수학에서는 연산, 측정, 자료 수집, 분석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자, 주제는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만든 레고 자동차를 만들 건데 자석은 이렇게 붙는 성질도 있지만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레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보통은 전기를 써야 된다고 사용하는데 그 전기의 원리 대신에 자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의 밀어내는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레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목표, 그리고 창의적으로 레고 자동차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역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배려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스스로 자석의 힘으로 움직이는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독창성,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독창성과 그다음에 레고 자동차를 만든 소감을 발표할 때 예의를 갖춰서 뭔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규칙에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레고 자동차 경주를 하는 규범적인 행동 이렇게 핵심 역량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주요 스팀 연계 학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S는 과학인데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다른 극일 때 밀어낸다라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에서는 움직이는 레고 자동차의 구조를 그려보는 거, 공학적인 요소 들어가겠죠. T는. E는 이제 기술적인 거,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레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A는 예술, 나만의 레고 자동차를 꾸며보고, M, 수학적인 것에서는 자석의 수에 따라서 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통합적인, 융합적인, 통합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녹아들어서 융합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활동 방법에서 상황 제시 부분 보시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상황 제시, 그리고 창의적 설계, 그리고 감성적인 어떤 경험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거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황 제시에서는 자석송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서 자석으로 만든 자동차를 본 적이 있는지, 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에서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번 그려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상호작용은 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자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자석의 어떤 성질이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한 다음에 먼저 그려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움직이는 레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 구조대로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 공유하는 활동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레고 자동차를 꾸며본 다음에 그죠? 독창성을 발휘해보고 자석의 수에 따라서 세기를 비교해봅니다.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밀어내는 세기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석이 하나 둘 붙을 때마다 거리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는 수학적인 요소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레고 자동차 경주하면서 그죠? 같이 배려하고 함께 재미있게 밀어내는 게임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의 어떤 개선점,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어렵죠. 스팀 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핵심 역량도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 연령보다는 조금 만옷에 가까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팀 교육의 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고 자동차를 만든 소감을 발표하면서 그죠? 의사소통의 예의도 지키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없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가 더 좋을지 이야기해보고, 그러고 나서 공유하고 자신이 만든 거 소개한 다음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스팀 교육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활동 중심의 유아 스팀 교육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주제가 빠르기예요. 활동명은 신나게 움직이며 신체 기호로 노래해요. 목표로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탐색해 보는 겁니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빠르기를 탐색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ST, EM의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S, 인간의 노력으로서의 과학, 기술적 고안 능력, 환경에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고려될 거고요. 사랑과 기술, 과정, 개인의 필요와 요구, 설계되는 창의적 과정, 또 설계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T에서 고려가 됩니다. E에서는 공학, 과학, 기술, 수학 연결과 적용 이런 것들이 고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A에서는 체육, 무용, 음악, 국어, 사회 뭐 이런 교과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M에서는 공간과 기하 측정 이런 개념들을 다루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황 제시 부분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몸을 회전하고 빙글빙글 돌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인 거죠? 회전이잖아요. 그죠? 어떤 속성이죠. 그래서 사물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힘과 관련된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감성적 체험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움직이기, 회전하기, 빙글빙글 돌기, 꼬기, 비치기 같은 동작 횟수를 정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백조의 호수를 틀어주고 나서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동작을 해볼 수 있는 감성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는 음악의 박자와 빠르기, 대조적인 것들이 드러나 있는 슈만의 숨바꼭질이라는 음악을 틀어주어서 더 느리게 혹은 더 빠르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음악이 빨라졌는지 혹은 느려졌는지를 물어보면서, 여기서는 뭔가 그려내는 활동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뭘 만들 수는 없는데 어떤 동작을 구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호로 음악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그런 활동을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스팀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악기입니다. 바람이 나오는 물건으로 멜로디언을 연주할 수 있을까? 우리 보통 멜로디언 연주할 때는 긴 호수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멜로디언 연주 방법을 탐색해 보고, 아이들과 이 문제, 연주할 수 있는 호수가 없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토의하고 해결 방법을 탐구해 봅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이것을 불 수 있는 바람을 만드는 물건을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리를 탐색해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실험 과정을 통해서 탐구하는 경험을 해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활동 목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목표를 다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팀 관련된 요소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시된 것과 많이 겹치는데 겹치지 않는 것만 살펴보면, S에서는 환경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T에서는 개인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설계를 통한 문제 해결. E에서는 공학자로서의 소통과 협력, 어떻게 만들지 같이 의논하겠죠. 그 다음에 A는 비슷하고요. M은 뭐 패턴과 되수, 자료의 조직과 분석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에서 상황 제시 부분에서는 이 호수가 없는, 불 수 있는 곳이 없는 멜로디언을 살펴보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하고 선생님이 상황을 제시해 준 다음에 창의적 설계 부분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바람을 만드는 물건을 찾고 탐색하고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주에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풀어보는 활동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상하면서 평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술활동 중심의 스팀 교육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주제는 공이고요. 활동명은 종이로 볼링공을 만들어 보아요 라는 활동입니다. 마찰력이라는 것을 활용할 건데요.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합니다. 굴리려면 굴려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항상 나를 가로막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마찰력이죠.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해보고, 그죠? 그리고 테이프로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구 모양의 어떤 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볼링공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볼링 게임에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과학적 요소로는 마찰력, 이것이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마찰 면적과 마찰 개수가 필요하고요. 티에서는 종이 안에 쇠구슬을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니까 앞으로 잘 나아가겠죠. 아니면 테이프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을 최소화시켜서 무게감과 표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작용한 구 모양 만드는 활동이 있을 거고요. A에서는 볼링공을 만드는 미술활동, 볼링핀도 만들고 굴려보는 신체활동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학 M에서는 도형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1단계 여기서는 지식 산출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창의적 설계 과정에 3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 지식을 산출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일단 문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신문지로 볼링공을 만들어요 라는 활동을 소개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볼링공의 생김새를 보고 관찰하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거를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볼링공을 만드는 방안을 계획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했고요. 해결 방안, 계획한 대로 신문지 공을 만들어서 잘 굴러가는지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지식이 나오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공이 잘 안 굴러간다라는 게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념 지식을 산출합니다.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 마찰을 줄이면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찾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검색해도 나오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을 활용하셔도 되고 부모랑 의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식, 이런 걸 진짜 매끄럽지 않도록 했을 때 마찰력의 변화가 있는지 작은지 큰지 하는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마찰력을 줄이기 위하면 이런 지식이 필요해 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품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볼링공을 이제 신문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볼링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공놀이 하는 거죠. 볼링핀을 세우고 쓰러뜨리는 놀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핀의 생김새, 특징, 길이는 어떻게 하고 무게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잘 굴러서 공도 만들고 볼링핀도 만들어서 가지고 놀이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소감도 이야기해보고 느낀 점 말하면서 작품 감상을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창의적 설계 과정이 2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팽이인데요. 빙글빙글 팽이를 만들어내요 라는 활동인데요. 회전 관성이라는 사실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제자리에서 도는 게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라는 게 회전 관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심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축을 맞춰서 팽이를 잘 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선을 그려서 무게중심을 찾아서 팽이의 축을 세우는 게 목표고요. 팽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팽이 경기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팽이 돌리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회전 운동과 회전 관성, 그래서 무겁고 단단한 재질이 관성이 크다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선을 그려서 무게중심을 찾아서 축을 맞추는 활동, 그리고 축의 중심에 맞춰서 팽이를 만들고 돌리고 그다음에 도형에서의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어려울까요? 근데 팽이를 많이 돌려보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단어, 어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도는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지식 산출 과정에서는 팽이 만드는 활동을 소개한 다음에 팽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되겠고요. 해결 방안으로 그러면 더 잘 돌 수 있게 하려면 중심축을 더 가운데다가 무게중심을 두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 팽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팽이를 만들고 나서 돌리다 보면 이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재료를 이제 돌려보았을 때 어려웠던 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려웠던 점은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잘 맞춰줘야 돼 라고 하는 지식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살펴보면서 지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심축이 맞는 팽이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팽이를 이용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팽이가 아니라 좀 더 예술적인 팽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재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창안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술작품 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리기도 해서 팽이를 만든 후에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을 잘 제시해 놓으면 회전하면서 색깔이 합쳐지는 혼합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활동, 진정한 스팀의 예시를 보실 텐데요. 주제는 그림자이고 활동명은 그림자 극장을 만들어요 입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과학적 원리와 조건을 이해한다. 아이들은 사실 그림자를 항상 만나죠.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만났을 텐데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림자 극이란 걸 꾸며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야기 장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활동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요소는 그림자가 생기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생기는 조건 알아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공학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그림자형 작품을 설계하는 것, 기술적인 측면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예술적인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해 보는 것, 수학적인 것은 그림자 인형 그 틀에 맞게 주인공은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 또 알맞은 거리를 조정해서 빛을 비추는 측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 1차 시에서는 A하고 S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빛과 그림자라는 그런 요소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생활 주변의 빛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A, 예술적인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신체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한 동물 그림자 영상을 보면서 같이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요. 또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림자를 찾으러 교실 밖으로 나가서 내 몸을 활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자 만들었는지 사진으로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담은 그림자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과정을 전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자가 생기는 어떤 종류, 물체에 대한 어떤 빛과 그림자 비교 이런 것들도 해보게 되고요. 아까 TEAM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쭉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제시, 같은 물체의 그림자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있어야 되고 검정 도화지를 이용해서 보통 그림자 틀을 만들겠죠. 주인공들도 만들고 극도 연습해보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거치고 사진에 담은 그림자 친구에게 보여주는 감성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림자 극으로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로 연결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예시는 날씨입니다. 활동명은 날씨 감정 공작소라는 건데요.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날씨로 인한 우리의 감정, 기분 상태를 표현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별 날씨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적 원리 탐색, 날씨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STEAM은 이제 날씨랑 관련된 과학적 원리, 그리고 비나 눈이 올 때 젖지 않게, 내 몸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 작품으로 구현해 보고, 그러고 나서 만들 때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크기, 모양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스팀 관련 요소로 적용이 됩니다. 상황 제시로는 날씨, 기분과 연결시켜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감정이나 기분 상태가 어떤지 얘기해 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를 상상해 봅니다. 창의적 설계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만들어 보고 나서 같이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해 보면서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융합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고, 이제 이런 활동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창의융합적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팀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팀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아